치주 질환뿐만 아니라 이 충치 역시 예방을 할 수 있고 억제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니코틴산 아미드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니코틴산 아미드는요, 항균 효과뿐만 아니라 면역 저하 억제, 항염증 효과, 항노화 효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염증, 항균, 그 다음에 치조골을 튼튼하게 만드는 예방과 구강 관리가 필수이고, 그 예방과 구강 관리에 니코틴산 아미드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주과학교실의 조영단 교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는요, 치주 질환과 비타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제 소개 먼저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 자연대 생명과학부 졸업을 하였고요. 그 이후로 다시 이제 치의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현재는 치주과에서 치주과학을 전공을 하면서 환자도 보면서 연구도 하는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치과 양리학 교실에서 박사를 하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그 중에서도 비타민에 대한 관심을 무시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우선 치주 질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치주 질환을 알아보기 전에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고령화 시대, 100세 시대로 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는 거 아마 주변에서 몸소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령화 시대, 100세 시대에서 골골백세 안 되겠죠? 건강하게 이제 살아야 하는데요. 행복한 노년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치과 의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려면은 치아가 튼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치아가 튼튼해야 잘 먹고 잘 먹어야 건강하게 올해 100세 시대에 이 장수를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지내고 싶은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주염이라고 하는 치주 질환인데요. 우리가 흔히 풍치라고 얘기를 하죠. 풍치? 치주염? 뭐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고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도 저는 많이 아프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치아가 흔들리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만 갑자기 흔들리는 거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치주 질환을 갖고 있는 이 증상 말씀을 하시는데, 자, 양치할 때 피가 나요. 잇몸이 부어요. 잇몸이 들뜬 느낌 나고 옥신옥신하고 입에서 냄새가 나면서 치아가 흔들려요. 치아 사이가 벌어집니다. 잇몸이 내려가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 중에 해당하는 거 두 개 정도씩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처럼 치주 질환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만큼 아픈 질환이 아니다 보니까 치료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치주 질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외래 다빈도 상병 통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질환이 치주 질환이 되겠습니다. 감기가 가장 흔한 질환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감기, 급성 기관지염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질환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치주 질환의 구성, 이 연령대별 환자 수를 보게 되면은요, 어린 시절에는 아무래도 충치에 대한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 어린 시절과 이제 중장년층에 있어서 우리 입 안을 구성하고 있는 세균의 종류, 위험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충치에 대한 고민, 충치로 인해서 치과를 많이 간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중장년층,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충치 치료 많이 안 받아보실 거예요. 오히려 잇몸에 피가 나고 치아가 흔들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염증 질환, 즉 풍치 치주염으로 인해서 치과를 많이 방문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제 환자분들도 대부분 중장년층 환자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자꾸 치주 그러는데 뭐가 치주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아는 알고 계시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사용하는 치아는 알고 계시는데요. 치주라고 하면은 치아 주위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입을 벌렸을 때 보이는 거 치아 있죠? 그다음에 치아 주변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잇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치주라고 하면 잇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잇몸 아래쪽에 치아를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치조골, 또 역시 마찬가지로 치아 주위 조직으로 치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치주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염증으로 인해서 잇몸이 붓고 이 염증으로 인한 밑에 있는 잇몸뼈, 치조골이 녹는 이런 모든 것들을 치주질환, 풍치, 치주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는 치아의 모양과 잇몸 상태를 볼 수 있겠지만 그 밑에 있는 뼈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제 눈으로 입을 벌린 환자에서 뼈가 보인다. 그거는 비정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과를 가면 뭘 하죠?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자,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이 잇몸 안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요. 엑스레이 상에서 단단한 이 경조직은 하얗게 보이죠. 그래서 뼈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녹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진단을 할 수 있는 게 방사선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가지신 분들은요, 치아 주변에 있는 잇몸이 코랄 핑크라고 해서 선홍빛을 띠게 되고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뼈가 짱짱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만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못해요. 자, 건강한 잇몸을 가지고 계신 분과 염증으로 인해서 뼈가 이만큼 녹아있고 잇몸이 부어있는 분들 아주 큰 차이가 나는데요. 치과에 오시면 뭔가 이런 기구 같은 걸로 꾹꾹꾹 누르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이런 꼬챙이 같은 걸 우리가 프로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뼈가 얼마나 녹았는지를 알아보는 탐침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가 쭉 깊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아, 뼈가 많이 녹았구나 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고름이 나고 잇몸이 부어있고 뼈가 녹아서 잇몸이 내려가도 환자분들은 그렇게 아파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좀 욱신욱신했는데요. 컨디션이 괜찮으면 또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염증으로 인해서 뼈가 내려가게 되면은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미리 이 치주 질환을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해 드릴 거고요. 자, 저는 치주과에서 이 진료를 하는 치과 의사지만은 이제 충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충치는 결국 치아 표면이 삭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범랑질이라고 하는 하얀색 이 치아의 이 재질이 산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이제 푸석푸석해지면서 이 치아를 구성하고 있는 칼슘, 포스페이트와 같은 물질들이 빠져나가는 게 충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까맣게 충치가 생긴 부분을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걸로 긁어보면 긁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걷어내고 떼우는 충치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요. 결국에는 구강세균입니다. 구강세균? 내 입안에 구강세균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세균과 공존을 하면서 살고 있죠.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를 뿐이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바로 치태, 치석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치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밥을 먹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치아 표면에 쌓이는 세균과 음식물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치태 상태에서는 부드러운 상태지만 이 치태가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칫솔, 양치를 통해서 제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우리 타액 안에 들어있는 칼슘 이런 것들과 엉기게 되면서 돌멩이인 치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요, 구강세균을 포함을 하고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늘상 제거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양치로 제거할 수 있는 거고요. 돌멩이가 되게 되면은 양치로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치석은
치과에 오셔서 이제 스케일링을 통해서 제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치태의 구성 성분을 보시게 되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구강세균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음식물 찌꺼기, 우리 몸에서 나오는 단백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공격을 할 수 있는 주 성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안의 돌이라고 얘기를 하는 치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치태가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입안에 방치가 되면은 이렇게 단단하게 치석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 치석들이 뭔가 나에게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세균이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치석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자, 치은 연상치석과 연하치석이 있습니다. 치은보다 위에 있는 치은 연상치석은 우리가 입을 벌리면 보이기 때문에 스케일링으로 제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치은 연상치석이 스케일링으로 제때제때 제거가 되지 않으면 잇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잇몸 안으로 들어간 치석은 스케일링만으로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잇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치석들은 이렇게 치아 뿌리에 단단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균 덩어리인 치석이 이 잇몸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건강한 잇몸은 괜찮은데 이런 구강 세균들이 제때제때 제거가 되지 않으면요, 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와중에 가장 핵심이 우리 뼈를 갉아먹게 되는, 흡수를 시키는 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뼈가 녹게 됩니다. 자, 뼈라고 하는 건 치아를 잡아주는 힘인데 뼈가 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치아가 흔들리게 됩니다. 자,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이 치아 자체가 음식을 못 먹는다,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결국 이가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치주염으로 인해서 이렇게 치아가 아래로 쭉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치아가 갑자기 위로 솟구치고 아래로 내려오고 뭔가 이상한 게 있다, 치주 질환이 있다라고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바로 치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과에서 하는 치료들은요, 대부분 이러한 세균들을 제거를 하는 치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스케일링이죠. 스케일링만 자주 제때제때 해주시면은요, 큰 문제 없으세요. 자, 근데 스케일링 하지 않고 치은 연상치석이 제거되지 않은 채로 치은 연하치석까지 만들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치석들은 그냥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마취를 하고 긁어내는 치근 활택술이라는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그냥 수기구를 가지고 긁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치과 가면 많이 사용하시죠? 받아보셨죠? 물이 나오면서 소리가 나는 초음파 기구를 통해서 모든 치석, 치태를 제거하는, 깨끗하게 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치료들만으로 우리가 건강해지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 뼈가 많이 녹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엑스레이 상에서 하얗게 나오는 부분은 뼈인데요. 치아 주변에 지금 뼈가 많이 녹아서 까맣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잇몸을 열어서 이제 수술을 해보면은 이 주변으로 뼈가 녹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깨끗하게 다 긁어내고요. 안에는 다시 뼈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골 이식제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치조골 재생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한 번 더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될 때까지 놔두지 마시고 미리미리 예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강 질환들이요, 대부분 구강 세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보니까 치과에서 사용하는 약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거는 항생제, 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통증이 생겼을 때 사용을 하는 소염 진통제, 그 다음에 구강 세균들을 이제 활동을 줄일 수 있는 가글약,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요. 치과에 가셔서 발치를 하시든 아니면 치주 치료를 하셨을 때 이런 약품들을 많이 처방을 받으시고 가글약도 사용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요. 잇몸 질환에는 이러한 약들이 좋지 않은가요? 광고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처방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늘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런 치주 질환에 있어서 치료제는 아니다, 보조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이렇게 제품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성분들이 대부분 이제 비타민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요, 염증을 줄여주고 세균들의 활동을 억제를 시켜주는 이러한 성분들이기 때문에 이 치주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치료제라기보다는요, 잇몸 건강을 조금 더 건강하게, 잇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보조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취사 선택을 하셔서 드시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타민은 잇몸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드시는 거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나 비타민 복용하고 있고요. 자, 비타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비타민. 그 중에서 많이들 드시는 거 비타민 C, 저도 비타민 C 많이 먹고 있고요. 또 다른 거 종합 비타민 이런 것들도 많이 먹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타민 B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B 중에서도요, B3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비타민 B3 요거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니코틴산이라는 얘기도 있고 나이아신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니코틴 아미드? 뭐가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그만큼 비타민 B3는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민 B3는요, 몸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꼭 먹어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비타민 B3가 들어있는 식품들이 많습니다만은 그거를 다 먹어서 우리가 보충을 하려면 너무 많은 양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알약으로 비타민 B3를 보충을 하죠. 자, 여러 가지 이름, 나이아신, 니코틴산, 나이아신아미드, 니코틴산 아미드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혼동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니코틴과 니코틴산, 그 다음에 나이아신과 나이아신 아미드 또는 니코틴산 아미드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코틴은 너무나 유명하죠. 담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거죠. 자, 하지만 니코틴산은 니코틴과는 전혀 다릅니다. 니코틴이 산화가 된 물질이 니코틴산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하고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왜 니코틴산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나이아신으로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니코틴산이라고 하면 니코틴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니코틴 담배인데 몸에 좋을까? 이러한 이 소비자들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 나이아신으로 개명을 하였습니다. 자, 나이아신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니코틴산 플러스 비타민 이거를 합쳐서 요즘에 우리 많이들 줄여서 얘기를 하죠. 이거를 나이아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니코틴산보다 나이아신이 뭔가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은 비타민처럼 느껴지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니코틴산 이퀄 이제 나이아신하고 그러면 니코틴산 아미드는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을 해보면은요, 이 나이아신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려면은 이런 활성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 활성 상태가 바로 나이아신 아미드 또는 니코틴산 아미드라고 얘기를 하는 이 니코틴산 아미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려면은 활성 상태가 되어야 하고 나이아신 아미드, 니코틴산 아미드는 명칭이 똑같다라는 거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챗 GPT 많이 사용하시죠? 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니코틴산과 니코틴산 아미드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나이아신입니까? 아니면은 나이아신 아미드를 먹어야 되는 겁니까? 에 대해서 물어보면은요. 화학 구조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름도 다른 거겠죠. 자, 이뿐만 아니라 생리적인 기능이나 양리 효과는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니코틴산에 비해서 니코틴 아미드는 항염증, 항산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니코틴산은 부작용이 홍조,
간 기능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니코틴 아미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작용이 거의 발견되지 않더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먹어야 되는 걸까요? 니코틴 아미드를 먹어야 된다로 이제 결론적으로 갈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 니코틴산 아미드, 나이아신 아미드가 구강질환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자, 물어보니 이제 니코틴산 아미드는 염증을 줄여주고 구강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면서 치조골 치유를 촉진함으로써 구강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답변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 안에는 구강세균이 너무나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모르고 지낼 뿐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은 입안이 텁텁하고 자고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한 경우 많이들 경험하고 계시죠. 그 얘기는 이런 음식물 찌꺼기와 구강세균이 다 함께 믹스가 되어서 우리 구강 내에서 존재한다, 실존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구강세균은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동글동글한 콕 사이에서부터 점점점 길쭉해지는 바실라이, 그 다음에 뭔가 꼬불꼬불하게 생긴 뭔가 파헤치고 들어갈 것 같이 보이죠? 스파이로헷이라고 하는 이런 구강세균들이 있는데 동그라미에서부터 이렇게 길쭉길쭉해지고 조금 더 꼬불해질수록 더 조금 더 나쁜 세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한 세균, 조금 더 나쁜 세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입 안에 있는 세균들 중에서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세균은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색깔별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가장 나쁜 세균들은 이 빨간색에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 세균이 피진지발리스라고 하는 이러한 세균인데요. 아마도 진지발리스균이라고 해서 친숙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예전에 뭐 치약 광고 이런 거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자, 이러한 피진지발리스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된 치주 질환 원인 세균이다라는 거고요. 이런 구강세균이 만들어내는 물질 또는 이 세균 자체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치조골이 흡수가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들의 근원은 구강세균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충치를 일으키는 원인 세균은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다릅니다. 자, 충치를 일으키는 원인 세균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S뮤탄스라고 하는 세균이 있고요. 이러한 세균들은요, 당분을 분해해서 산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산을 만들어내면은 이 산 자체가 이 치아의 범랑질이라고 하는 거가 갖고 있는 칼슘, 포스페이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아의 미네랄을 녹여서 충치를 유발을 하는 거죠. 충치가 생기면 치아가 구멍이 뻥뻥 뚫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 세균이 만들어내는 산이 하는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충치 원인 세균이든 아니면 치주 질환 유발 세균이든 이 세균 성장 억제를 하게 되면은 구강 건강을 높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세균 성장 억제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치주 질환 유발 세균인 피진지발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피진지발리스는 독성 효소인 진지페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 진지페인이라고 하는 이 독성 이 효소는요, 결국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들을 녹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잇몸도 마찬가지로 잇몸이 슬슬 녹으면서 느슨해지고 탄력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낮추는, 없애는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하다. 치주 건강을 위해서.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한번 살펴보니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니코틴산 아미드라고 하는 게 또한 피진지발리스, 특히나 진지페인에 효과가 있는 것을 보고를 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자,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이 니코틴산 아미드가 이제 피진지발리스 성장을 억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실험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니코틴산 아미드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 세균이 잘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니코틴산 아미드가 피징지발리스뿐만 아니라 피징지발리스가 만들어내는 진지페인이라고 하는 이제 독성 효소 역시나 만들어내는 그것을 이제 억제를 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코틴산 아미드는요, 피징지발리스의 성장을 억제를 하면서 피징지발리스의 성장이 억제가 되니까 이제 얘가 만들어내는 진지페인 역시 줄어드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실험실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동물 실험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동물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은요, 마우스에 이제 니코틴산 아미드를 이제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 치주염이 생긴 경우에 있어서 뼈가 녹는데요. 뼈가 녹는 정도가 다르더라라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건강한 상태에 있어서는 뼈가 별로 안 녹는데 우리가 치주염을 유발을 했을 때는 뼈가 많이 녹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나오는 클로로엑시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구강 세균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치과에서 사용을 하는 헥사메딘이라고 하는 그런 구강 가글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니코틴 아마이드가 치조골이 흡수되는 것을 줄여주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잇몸 수준에 있어서요, 이제 정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뼈가 가득 이렇게 차 있게 되는데, 치주염이 이렇게 질환이 이제 심화가 되게 되면은 점점 뼈가 녹게 됩니다. 자, 뼈가 녹게 되면서 수치가 점점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니코틴산 아미드를 이제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깊어진 이 심도가 얕아지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니코틴산 아미드가 충치균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라는 것도 역시나 논문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니코틴산 아미드가요, 이제 S-뮤탄스가 만드는 이제 산성 물질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니코틴산 아미드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pH가 낮아지는 것이 완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적게 내려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치아가요, 이 산성 물질로 인해서 pH가 내려가게 되면은 범랑질이 많이 푸석푸석해지고 미네랄이 녹아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pH가 낮아지는 것을 니코틴산 아미드가 억제를 해주기 때문에 충치에도 조금 더 강한 이런 예방 효과,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S-뮤탄스의 이제 액티비티 역시 이제 떨어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색깔로 보면 더 극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S-뮤탄스가 만들어내는 당류가 있어요. 그 EPS라고 하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니코틴산 아미드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S-뮤탄스라고 하는 충치 원인 세균이 만들어내는 당류 이 생성 억제를 하는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물에서도 실험을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니코틴산 아미드는 이제 충치 형성하는 것을 억제를 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 구강 세균의 성장을 억제를 하고, 성장 억제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물질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만듦에 따라서 치주 질환뿐만 아니라 이 충치 역시 예방을 할 수 있고 억제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니코틴산 아미드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치주 질환에 있어서는요, 이제 염증, 항상 염증이 문제입니다.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 또는 이 세균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자,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염증이 만들어질 때는 통증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염증이 생기면 아프죠. 그럴 때 우리가 찾는 약들은 보통 뭐 이부프로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약들 하나씩 먹어본 경험 있으시죠? 열이 나거나 아프거나 할 때 드시던 그런 약들이 염증과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약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요, 이 약들
좀 계속 먹는 거는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뭘로 대체를 할 수가 있겠다. 자, 비타민이 이런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매일매일 드시는 거 찬성하시죠? 자, 니코틴산 아미드는요, 항균 효과뿐만 아니라 면역 저하 억제, 항염증 효과, 항노화 효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만들어지고 통증이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먹는 소염 진통제를 복용을 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예방 또는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니코틴산 아미드를 복용하는 것도 저는 찬성입니다. 니코틴산 아미드가 이제 항균 효과뿐만 아니라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 보셨죠? 자, 이뿐만 아니라 하나 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염증으로 인해서 뼈가 녹고 뼈가 느슨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 이 니코틴산 아미드가 치조골 재생에도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논문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 이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이제 이 비타민 니코틴산 아미드에 대한 연구를 하던 사람인데요. 예전에 강의를 해주셨던 류현모 교수님도 계시고요. 또 강의를 해주실 양리학 교실의 김우진 교수님도 계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니코틴산 아미드는 활성산소로 인해서 조골세포라는 건 뭐냐면 뼈를 만드는 세포입니다. 조골세포의 손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이런 실험 결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이거를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니코틴산 아미드는 조골세포의 분화와 미토콘드리아의 대사를 향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요, 뭘까요? 조골세포가 잘 만들어지게 되면은 결국 뼈가 튼튼해지는 길로, 치조골이 재생이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치조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은요, 요즘에 치과 임플란트 많이들 하고 계시죠. 자, 치아가 치주염으로 인해서 뼈가 녹아서 더 이상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면은 결국은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뽑게 되면은요, 우리가 다시 씹어 먹기 위해서는 수복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들 임플란트로 이렇게 대체가 되게 되는데, 임플란트는 뼈가 없으면은 시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뼈가 많이 녹아있는 경우에 있어서 뼈가 없으면 이렇게 뼈 이식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뼈가 이렇게 다시 잘 만들어지게 되면은 여기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임플란트가 수술이 다 끝나고 이렇게 보철물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치료가 완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이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뼈를 유지를 해야 임플란트도 오래오래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환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임플란트 영구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임플란트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요, 염증으로 인해서 뼈가 녹기 때문에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 임플란트 주변에는 뼈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주변이 하얀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지금 하얀색으로 보이지 않고 까만색으로 보이죠. 자, 까만색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뼈가 녹았다 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렇게 뼈를 녹게 만드는 거는 결국에는 또 세균입니다. 구강 세균으로 인해서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피가 나는, 그 다음에 고름이 나는 이런 염증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런 염증 상태로 인해서 밑에 있는 뼈가 계속 녹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뼈가 임플란트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도 이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뽑게 되면은 이렇게 뼈가 크게 많이 녹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건강한 치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돈 들여서 다시 수복을 해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은 임플란트도 건강하게 유지를 잘 하려면은요, 구강 관리가 필수인데요. 임플란트 주위에 생기는 염증을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임플란트 주위염 역시 치태, 치석이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고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지발리스균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면은 뼈가 녹게 되는데, 자연치하고 임플란트하고의 차이가 뭐냐면요, 자연치는 신경이 있어서 우리가 그나마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증이 진행된다라고 해도 환자분들이
늦게 발견을 하고 늦게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염증 생기고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이게 방치가 되면은 결국 내가 비싼 돈 들여서 한 임플란트도 잃게 된다라는 건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필수라고요? 항염증, 항균, 그 다음에 치조골을 튼튼하게 만드는 예방과 구강 관리가 필수이고 그 예방과 구강 관리에 니코틴산 아미드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저는 치과의사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구강 얘기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많이들 알고 계시죠? 자, 치주 질환과 전신 질환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이유는 따로 떼놓고 볼 수가 없죠. 우리가 머리 따로 몸 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입에서부터 우리가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우리 몸을 통해서 다 흘러다니고 있는 여러 가지 세균들에 의해서 이런 질환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정설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입 안에 있는 구강 세균은요, 우리가 먹어서 우리 몸 안을 돌아다닐 수도 있고요. 염증으로 인해서 느슨해진 잇몸을 통해서 혈류를 타고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균들 또는 이런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들이 우리 몸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본인들이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안착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전신 질환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뭐 치매든 아니면은 심근경색이든 여러 가지 질환들이 더욱더 유병률이 높아진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치주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을 보게 되면은요. 잇몸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구강 세균이 우리 몸을 타고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혈관을 좁게 만드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많은 연구를 통해서 서포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당뇨도 많이들 앓고 계시죠. 자, 이 잇몸 질환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구강 세균입니다. 구강 세균이 직접적으로 또는 이것들이 만드는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로 인해서 이 당뇨가 더 심각해지게 된다라는 것도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요즘 더 핫한 거는 뭐냐면요.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가 구강세균이랑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많은 연구들이 치주 질환과 치매의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치주 질환에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P. 징지발리스라고 하는 세균이 몸을 타고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뇌로 가게 되어서 결국에는 뇌세포에 영향을 줌에 따라서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구강 질환, 특히나 치주 질환, 정말 내가 구강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P. 징지발리스 또는 S. 뮤탄스 등등등 구강 세균이 우리 몸으로 침입을 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독성 효소들을 억제할 수 있는 내 몸을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B3 나이아신 아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꾸준히 비타민을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은요. 결국엔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의 구강 관리가 100세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건데요. 당연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구강 세균을 없애는 방법은 열심히 양치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집에서 내가 다 할 수 없는 것들은 치과에 가서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이 도움을 받는 거이지만 또 하나 더 우리가 우리 몸을 전체 이 구강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비타민을 복용을 함에 따라서 100세 시대까지 건강한 잇몸, 치아뿐만 아니라 질병이 없는 튼튼한 100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오늘 치주 질환과 비타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